그렇지만 뭐 앞에는 문제 없을 것 같고. 부터 문제가 됐으나 뭐 어쨌든 5번부터 해보면 지금 우리가 N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형태로 구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N,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A의 여집합, 합집합, B는 분모한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뭘 빼면 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고 문제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보통 쓰냐면 A 차집합 B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A라는 집합은 30의 약수니까 50 이하의 30의 약수니까 뭐가 있어? 1, 30, 25, 30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는 3의 배수니까 3, 6, 9, 48까지. 자, 그럼 이제 A 차집합 B라는 건 A에서 A랑 B의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누굴 제거하면 돼? 3의 배수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누가 남아? 이렇게 4개가 남겠지? 됐어? 그럼 4개가 남는 거고 그럼 얘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4개라는 거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0개가 되었으니까 50개였으니까 여기가 46개 나오고 끝내주면 될 거고 그 다음 6번 산술기는 너희가 곱해서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너희가 부등식만 그림에 표현하면 되는데 너희는 못 죽어도 수식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나는 납득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P는 -n 이상 n 이하 이렇게 될 거고 Q라는 조건은 x 플러스 4니까 Q라는 조건이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때 P가 Q에 비하면 P를 조건이 된다는 거는 P가 Q에 비하면 P를 조건이 된다는 건 얘를 만족시킬 거고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P가 더 큰 놈이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이렇게 Q를 그리면 P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거야? P가 이렇게 생겨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P가 이렇게 생겨줘야 된다는 거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그러니까 너희가 2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2면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2가 되니까 포함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연수 n은 최소 몇이어야 돼? 최소 4여야 되겠지?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했지? 2차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만나는 점 이거 아까 무리함수 할 때 했어. 뭐 아까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 9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EX제곱 더하기 얘가 거짓이 되도록 하려면 얘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이런 거지. 야, 모든 x에 대해서 이 값은 0 이상이래. 가 거짓이 되려면 이 정도만 돼도 되는 거 아니야? 어떠한 x 중에 2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를 0보다 작게 만드는 애가 있어 라는 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기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기면 된다는 거지.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된다는 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고 따라서 판별식이 어떻게 되니? 9-2a가 되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a가 5보다 작아야 돼 2분의 9보다 작아야 되고 2분의 9보다 작은 정수 a의 최대값은 4가 되겠지. 그 다음 10번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 대하여 여기가 C니까 여기가 B다. AB 제곱의 최소값은 뭐지?
어쨌든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두면 뭐 여기가 이제 루트 루트 x 곱하기 y 제곱이겠지? 그럼 그때 ABC의 넓이가 16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이니까 x 곱하기 y의 값은 32일 때 지금 x 제곱 더하기 y 제곱 AB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최소값으로 구하래. 그럼 산술기하를 쓰면 얘는 2xy 이렇게 2배의 루트 x제곱 y제곱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2xy가 되니까 이게 64가 돼서 얘의 최소값은 64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다음 11번 x에서 x로의 함수가 함등함수다라는 거는 결국 f-3은 -3이고 f1은 1이다. 이것만 확인을 해주면 되지. 어렵지 않은데 너희가 괜히 어려워 보일 거니까.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는 x가 0보다 작은 애니까 -3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a-6의 값이 -3이다. 따라서 a 값은 3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그럼 여기다가는 1을 대입해야겠죠. x가 0 이상이니까. 그럼 1 대입하면 b-1의 값이 1이다. 그래서 b 값이 2가 나오겠지. 그 다음 12번. 집합 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에서 x로의 함수 fgh가 있고 f 같은 경우에는 함등함수 g 같은 경우에는 상수함수 그 다음 h는 모르겠어. h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렇대. 뭐 어쨌든 뭐 저렇게 써있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함수에 대해서 fx 더하기 gx 더하기 hx의 합이 7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gx는 지금 상수함수니까 요 값이 일정할 거 아니야. 상수함수니까 요 값이 일정하게 될 거고 f라는 거는 x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나누면 얘는 f라는 애는 함등함수니까 그대로 되겠지? 그럼 그때 얘네들을 더하는 값이 일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 요 값은 일정하니까 얘네 둘 더하는 값이 계속 일정하려면 이쪽이 5, 4, 3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네가 더했을 때 값이 항상 일정하게 7이 나오려면 gx의 값은 항상 모일 수밖에 없고 1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그때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g3 더하기 h1의 값이니까 g값은 몇으로 항상 일정하다 그랬어? g값은 1로 일정하다 그랬고 h 같은 경우에 h의 값이 얼마야? 5지? 그러니까 얘네 둘 더하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13번 13번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풀 수도 있지만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풀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F합성 F2의 값은 F합성 F 4의 값과 같다. 근데 F2의 값이 얼마야? F2의 값이 그냥 스몰 a지? F2의 값은 스몰 a고 F4의 값은 4, 4, 16 마이너스 8 a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F a의 값과 F a 플러스 8의 값이 같다. F a의 값은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a가 될 거고 이 값이랑 f a 플러스 8은 a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8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 값이 나오겠지. 근데 사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풀면 잘 생각을 해봐. f가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럼
그럼 얘가 A를 대입했을 때의 값과 A 플러스 8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 같대 라는 건 사실 A 값과 A 플러스 8 값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얘네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가? 대칭축이 x는 1이거든?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결국 a랑 a 플러스 8을 더하면 얼마다야? 2다. 이걸 이용하면 a 값이 조금 더 심플하게 나오겠지. 이걸 푸는 거 대신에.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방법, 얘가 두 번째 방법. 근데 두 번째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어쩔 수 없죠. 그럼 14번. 집합 저기에서의 저기로 함수 f. 그러니까 f가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 2x 제곱의 1은 자리 숫자.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정의역 1, 2, 3, 4 오니까 x값으로 가능한 게 1, 2, 3, 4 오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해보면 돼. 1을 제곱하고 2 곱하면 2잖아. 그럼 걔 1의 자리 숫자는 2. 2 같은 경우는 2 제곱하면 4야. 2 곱하면 8이니까 1의 자리 숫자가 8일 거고 3 같은 경우는 3, 3, 9, 18 하니까 또 1의 자리 숫자가 8일 거고 4 같은 경우에 4, 4, 16 곱하기 2 하면 32니까 1의 자리 숫자가 2일 거고 5 같은 경우에 5, 25 곱하기 2니까 50이니까 1의 자리 숫자가 0이겠지. 그러니까 치역은 뭐랑 뭐밖에 없는 거야. 0, 2, 8밖에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차근차근 해보기만 해봤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0, 2, 8인데 결국 FA는 2를 만족시키는 FA는 2를 만족시키는 이 A 값은 누구랑 누가 있는가? 1 또는 4가 될 거고 FB는 8을 만족시키는 B 값은 2 또는 3이 있을 건데 이 중에서 A 더하기 B가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당연히 A 값은 4고 B 값은 3이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15번 정의역이 좀 쓸게. 정의역이 0에서 4 사이라고 주어져 있고 함수 fx가 또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지. ax 더하기 b라는 뭐 2차 함수라고도 안 나와 있네. 어떠한 함수와 x-3이라는 직선. 그러니까 3 이상 4 이하에서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 0 이상 3 미만에서는 이렇게 생긴 어떠한 뭐 식이래. 그러니까 a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게 2차 함수라고 내가 얘기를 못하는가. 그럼 이렇게 1대1 대응 문제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너네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래프 그리기를 먼저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3,0을 지날 거고 4,1을 지나는 직선 그게 3에서 4 사이니까 여기 사이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만. 그리고 우리가 정의역이 0에서 4 사이니까 분명히 0에서 4 사이에서만 1대1 대응이면 되겠지. 조금 잘 알려주자. 근데 만약에 A 값이 0이라면 얘가 상수함수가 돼서 A 값이 0이라면 얘가 상수함수가 돼서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무슨 함수라는가? A 값이 0이 아닌 2차 함수에 빼올 수밖에 없겠지? 상수함수면 얘는 이제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2차 함수를 우리가 잘 그려주면 되겠네. 이 사이에서. 그럼 이제 이 사이에서 2차 함수가 지금 1대1 대응이 되려면 0에서 1 사이에서는 함수값을 가지면 되는데 요만큼 y값들은 이미 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요 범위 안에서 이제 함수값을 가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얘로 가능한 걸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가 B값이 함수라는 말도 없지. 어찌됐든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0에서 4 사이에서 또 박스를 0에서 4 사이면 이 박스 안에서만 이제 2차 함수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 2차 함수가 가능한 형태가 몇 개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 꼭지점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다라고 해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자. 0 이상 3 미만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긴 건 괜찮나? 괜찮네. 그럼 이거부터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먼저 하자. 만약에 얘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돼? 안 돼? 절대 안 돼. 왜 안 돼?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어보면 함수값이 겹치는 게 이렇게 두 군데가 생겨.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내가 방금 처음 그렸듯이 2차 함수가 꼭지점이 여기 있으면서 여기 지나게끔 이렇게 생겨야 돼. 왜? 지금 이쪽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서 색이 칠해지고 여기도 지금 여기가 색이 칠해져 있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다는 건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거야? 0,4를 지나고 또 3,1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0,4를 지나면 B값은 4가 될 거고 그 다음 3,1을 지나야 되니까 그거 이용하면 너희가 A값까지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 문제 중에 조금 어려운 면에 속하는 문제겠지. 왜냐면 이제 저 그래프 개형이 저렇게 생겨야 된다는 걸 찾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 색칠되어 있고 뭐 아니야? 여기 뻥 뚫려 있으면서 여기 색칠 여기 색칠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 그림이 나와야만 저 함수가 이제 1대1 대응일 수 있다라는 얘기. 다음 16번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지?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k 플러스 2 이하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 이상. 얘 같은 경우는 구각 요만큼 얼만큼 차이가 나? 4만큼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거 체크할 수 있는 거 체크를 좀 해주고 q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 얘 같은 경우에 한 6 정도 차이가 나겠네. 그럼 일단 그릴 수 있는 거 q 먼저 그려줘 볼까? 색칠하고 이렇게. 그럼 그때 명제 p면 q이다. p면 q이다. p면 나 q이다가 모두 거짓이 되도록. 모두 거짓이 되도록이면 일단 p면 q이다가 거짓이 되려면 집합이 어떻게 생겨야 돼? p가 이렇게 생기고 q가 이렇게 생겨서 이 부분이 살아있어야 되지. 피차 집합 q가. 그리고 전체 집합을 뭐 이렇게 그려주고 전체 집합을 이렇게 그려주고 p면 q다가 이제 일단 p면 q다가 거짓이 되려면 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야, 이러면 p면 나 q다가 거짓이야. p면 나 q다가 누구 때문에 거짓이야? 얘 때문에 거짓이야. 그렇게 되면 그냥 벤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기면 된다라는 거고 결론은 뭐야?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라겠지. 그러니까 p랑 q의 공통 부분이 존재해야 되니까 어떻게부터 가능해? k-2부터 k 플러스 2가 이렇게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어디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면 괜찮지. 근데 만약에 p교집합 q가 공집합이면 너무 때문에 안 되겠다. 다시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해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건 괜찮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 길이가 4고 얘 같은 경우는 구간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얘네가 여기 안에 쏙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지.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돼 안 돼? 이렇게 들어오면 어디가 존재 안 해? 이 부분이 존재 안 하기 때문에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안 되고 대신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고 살짝 이렇게 걸치는 수준까지는 괜찮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모두 거짓이 되도록 하는 점수 K값을 하든 그러니까 K값이 어떻게 존재하는 게 가능해? 이렇게 살짝 걸치는 것까지 가능하지. 그러니까 살짝 걸칠 때가 언제야? 이렇게 처음 이렇게 딱 걸치기 시작할 때 얘가 몇이 될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가능하지.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 살살 옮겨보는 거야. K값이 K 플러스 2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부터 가능해서 만약에 K값이 이때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마이너스 3일 때 가능하고 마이너스 4일 때도 이렇게 쭉쭉쭉 가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되겠어. 얘가 여기 안에 쏙 들어오는 순간 K 플러스 K 마이너스 2랑 얘가 같아지는 순간부터는 안 되겠지. 왜냐면 얘가 이제 쏙 들어와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K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일 때 K 값이 몇이야? 1이지. 오씨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K 값이 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거고 다시 여기 안에 쏙 들어와 있다가 이제 완전히 들어오지 않아. 여기 안에 언제까지 쏙 들어와 있어? K-2가 5랑 같아질 때까지 쏙 들어와 있지. K-2가 5랑 같아질 때까지.
K 플러스 2가 O랑 같아질 때까지 쏙 들어가겠지. 그럼 K 플러스 2가 O랑 같아질 때가 언제야? K 값이 몇일 때? 3일 때. K 값이 3일 때는 안 돼. K 값이 3일 때는 쟤네가 아직 쏙 들어가 있어서 안 되고 K 값이 언제부터 가능하고 있어? 4일 때부터 가능했다가 언제까지 가능해? K-2가 정확하게 5가 되는 순간까지는 가능하겠지. 걸치는 게 있으니까 4, 5, 6, 7까지 가능하겠더라. 그래서 얘네들 다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 지우고 이렇게 3개 넣으면 얼마? 16?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건 이 문제가 좀 어렵긴 하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얘가 거짓이 되고 얘가 거짓이 되려면 어디랑 어디가 존재해야 돼? 이 부분 P처리법 Q도 존재해야 되고 이 부분 P교집법 Q도 존재해야 되는 거겠지. 됐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P랑 Q랑 만나기는 하되 완전히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얘를 내가 살살살살 옮겨보는 거야. K-6도 K 플러스 2가 여기 있을 때는 안 되고 살살살살 옮겨보다가 이제 여기 처음에 여기 딱 걸치는 순간 괜찮다가 여기 안에 쏙 들어오는 순간 안 되지? 안 되다가 여기서 살짝 삐져나가는 순간부터 또 가능하겠지. 됐어? 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쌤기에서 비슷한 걸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17번은 그냥 산술기하 문제니까 너희 해. 19번 이거 좀 헷갈려. 은행 A랑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 중 남자 35명과 A랑 B를 이용하는 고객 전체를 조사해보니까 남자가 35명이고 여자가 30명이래. 그래서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A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의 총합은 82명이라는데? 야 근데 여기 35명 여기 근데 봐봐. 근데 이제 여기를 다 합치면 몇 명이어야 돼? 다 합치면 얘네들을 합친 65명이어야 되지. 그렇다는 건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 17명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겠지. 여기에 17명이 들어가 있고 이 바깥쪽에 여기랑 여기랑 합쳐서 몇 명인가? 전체 65에서 17 빼면 여기에 48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겠지. 근데 이 48명과 17명은 남녀 합쳐서야. 그러니까 다시 A은행과 B은행 따로 B은행 따로 그러니까 A은행을 이용하는 고객과 B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중복된 거 생각 안 하고 82명이래. 근데 걔네들을 굳이 남녀로 구별을 해놓으면 65명이라는 소리는 어찌됐든 전체 이용 인구 수는 65명이다라는 얘기야. 그럼 그때 전체 이용하는 인구수가 65명인데 A랑 B 합쳐서 82명이라는 거는 둘을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수가 78명이라는 소리겠지? 됐어? 그럼 그때 나머지 주황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인원수가 48명이 될 거고 근데 거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은행 A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와 여자 고객의 수 이거 얘기지? 그 주황색으로 색칠한 여기서 남자랑 여자랑 같으니까 남자 24시고 여자도 24명이다라는 얘기겠지? 한 은행만 이용하는 고객 여기랑 여기 그럼 그때 A와 B를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는?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가 24명이고 여자 전체가 30명이잖아. 그러면은 두 은행 모두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6명이네. 그 다음 19번은 너희가 수직선 잘 그리시고 19번 수직선 잘 그리시고 20번 이게 무슨 소리야? 집합 A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집합 A에는 0이 항상 들어가 있고 그때 조건 나에서 A제곱 마이너스 B가 A의 원소가 아니라면 A는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럼 이거 대응형제 쓰면 뭐야? A라는 게 A의 원소이면 A제곱 마이너스 2도 A의 원소라는 거지. 그럼 조건 나에 의해서 지금 0이 A의 원소니까 누구도 A의 원소야? 마이너스 2도 A의 원소지. 그럼 마이너스 2도 A의 원소는 누구?
원소야? 2도 A의 원소지. 그럼 2가 A의 원소면 또 누가 A의 원소야? 2도 A의 원소지. 뭐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합 A의 원소는 얘네 셋 말고 하나가 더 있대. 총 4개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 이게 성립해야 되지. 지금 K가 A의 원소니까 K제곱 마이너스 2도 A의 원소여야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2가 누구일 수도 있어? 얘가 0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2일 때, 얘가 K일 때 이렇게 되겠지? 얘가 0 마이 K, 0 마이 2 K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넷 중 하나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K제곱 마이너스가 0이라면 K 값은 뭐가 가능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가능한 거고 K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면 K 값은 0이 가능한 건데 0은 중복되면 안 되니까 안 되지? 그 다음 K제곱 마이너스 2가 2면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K제곱 마이너스 2가 2면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랑 마이너스 2 K 값 중복되면 안 되지? 우리가 중복된 거는 한 번만 쓰기로 했으니까 그다음 K제곱 마이너스 2가 K랑 같으려면 K 값이 뭐가 가는 거임? K 값이 6 또는 마이너스 1이 가능하겠지? 근데 2는 다시 얘기하지만 중복돼서 안 돼. 그래서 K 값으로 가능한 애들은, 가능한 후보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와 1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K 값에 따라서 집합 A로 가능한 게 K 값이 총 3개가 가능하니까 가능한 집합 A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왜냐면 K 값에 따라서 집합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집합 A가 0, 마이, 2, 루트 2. 그 다음에 집합 A가 0, 마이, 2,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집합 A가 0, 마이, 2, 마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된다 라는 얘기겠지. 이 21번 생각합시다. 26번 같은 경우에는 쌤 뒤에서 했다잉. 궁금하면 가지고 와. 이제 미치듯이 궁금하면 가지고 와. 그다음에 27번. 나머지는 너희가 스스로 해볼 수 있어야 되고 문제에서 지금 F 합성 FA는 FA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일단은 여기를 내가 라지 X로 치환을 먼저 해볼게. 그럼 이제 우리는 F 라지 X는 X를 만족시키는 실수부터 구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해결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할까? 문제에서 지금 fx가 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지. 2x 더하기 2라고도 주어져 있고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6이라고도 주어져 있죠? 얘는 x가 2보다 작을 때고 얘는 x가 2 이상일 때. 근데 여기다 2 대입하면 2는 4, 6이고 여기다 2 대입하면은 얘도 6이네. 그럼 여기 일단 2,6 대충 찍고 그러니까 그림상 아닌 것 같지만 대충 찍고 2보다 작은 데서는 2x 플러스 2라고 그랬으니까 뭐 직선이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대충 망하긴 했는데 아무튼 직선 기울기가 그래도 속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얘는 뭐 어떻게 그리죠? 어찌됐든 요점을 지나면서 대칭 축이 2분의 7이니까 3.5 3.5만 좀 그렇다.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져 있네. 여기 대칭 축이 2분의 7이고 그럼 그때 어찌됐든 지금 라지 fx랑 요걸 해결해야 되는 우리가 fx랑 x랑 연립을 해야 되지. 근데 y는 x를 그려보면
y는 x를 그려보면 어찌됐든 얘랑 x랑은 교점이 어떻게 돼? 얘랑 x랑 교점이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지나고 이게 그림을 내가 좀 여기를 잘 그려야 되는 게 얘 같은 경우에 얘랑 x랑 연립을 하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에서 얘가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어버려. 무슨 소리냐면 제곱은 0 이렇게 돼서 무슨 소리냐면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접한다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y는 x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4거든? 내가 지금 그림 그리기로는 여기가 4니까 2차 함수가 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6이 실제로는 대칭축이 실제로는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서 이렇게 접하는 와, 이 참수 진짜 못 본다. 이렇게 그려주죠. 여기를 2분의 7이라고 적고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 정도로 생겼다라는 거고 그럼 어찌됐든 지금 라지 x의 값이 뭐랑 뭐가 나온 거야? 라지 x의 값이 마이너스 6분은 4가 나온 거지? 그래서 그럼 결국 라지 x라는 게 FA니까 FA는 마이너스 2를 만족하는 것과 4를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니까 FA는 마이너스 2면은 Y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는 뭐 하나? A 값은 마이너스 2 하나 A 값이 그 다음에 얘는 4를 만족시키는 A 값은 여기랑 여기 두 개인데 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대칭축이 2분의 1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알파랑 베타가 두 개가 나올 텐데 얘네들의 합은 7이겠지? 그래서 이제 모든 실수 A 값을 구하라 그러면 7에다가 마이너스 2까지 더하면 되고 이렇게 얘는 이제 치환까지 해야 되고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연습을 많이 안 했으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알아듣는 애들만 알아듣고 나머지는 이건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아직은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우리가 처음 해봤는데 어찌됐든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의 실근의 개수 또는 실근의 총합 합성함수 그래프의 실근의 개수랑 총합 문제는 결국 치환과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알겠지? 그 다음에 28번은 5 이하의 자연수니까 전체 집합은 그냥 간단하지.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결국 저거를 모두 만족시키는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는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전체에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2의 모습 즉 성 두 개에서 차라리 빼자라는 거지. 뭘 빼자라는 거야? x 교집합 a가 공집합이거나 x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빼자는 거지. 근데 x 교집합 a가 공집합이라는 거는 집합 a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집합 a가 1이랑 2로 나와 있으면 x 교집합 a가 공집합이라는 거는 1과 2를 제외한 1과 2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공집합이겠으니까 8개가 될 거고 그러니까 x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거는 지금 b라는 집합이 현재 2, 3, 4라고 나와 있으니까 2, 3, 4를 제외한 공집합이겠으니까 4개가 되겠지. 그래서 단순히 얘네를 더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A,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랑 여기서는 이제 A만 신경 쓴 거고 여기서는 B만 신경 쓴 거잖아. 근데 A랑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안에는 A랑 교집합이 공집합이면서 B랑 교집합이 공집합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지금 카운팅이 2번이 됐겠지. 그래서 1, 2, 3, 4가 모두 1, 2, 3, 4가 모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집합 개수인 2개를 빼주면 요만큼 계산하면 얼마야? 10개. 그래서 32개에서 10개를 빼면 22개. 그냥 뭐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29번. 29번도 쉬워. 29번, 30번 다 쉬워. 29번은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결국 가가 하는 거는 가가 얘기하는 건 1대1 얘기고 조건 나에서 하는 얘기는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결정이 되면 x의 함수값 반대로 x의 함수값이 결정이 되면 마이너스 x의 함수값도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에다가
양변에 0 대입하면 F0은 항상 몇이라는 얘기야? 0이다라는 얘기야. 그럼 그때 이제 내가 선택을 할 거야. 마일 012 이렇게 있고 여기도 마일 012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봐봐 0이 이미 0을 선택을 했지. 그럼 1대 1이니까 선택을 못해. 그럼 마이너스 2가 마일 1, 2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4개를 선택을 할 수 있지. 그렇게 되면 마이가 만약에 마이너스 2를 선택을 했어. 그럼 자동적으로 2는 누구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부호가 다른 2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요 마이너스 2가 선택을 하는 순간 벌써 2까지 선택이 끝났지. 그럼 이제 누가 선택을 하면 돼? 마이너스 1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선택할 게 몇 개밖에 안 남았어. 2개밖에 안 남았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1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1이 마이너스 1을 선택을 하는 이런 상황이 나와버리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8가지밖에 안 나와. 자 다시 문제에서 가에서 이제 1대1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나라는 조건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선택을 하면 2가 x값을 선택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도 함수값이 결정이 되고 왜?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또는 마이너스 2가 함수값을 결정을 하면 2의 함수값은 얘랑 부호가 다른 걸 선택을 해야 되니까 2의 함수값이 결정이 된다. 또 0은 항상 누구를 골라야 된다? 0을 골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0은 이미 골라놨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함수값을 골라야 되는데 가능한 게 0을 제외하고 지금 4개가 있으니까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2도 선택을 2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게 요예이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는 게 마일이랑 1이랑 2개밖에 없으니까 마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얘랑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 선택을 했으면 자동으로 1이 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1대 1이라서 그럼 마지막 30번 좌표평면에서 뭐 거시기 이렇게 써놨어. 요 색칠된 영역 안에 어떠한 점 P가 있을 때 얘네가 항상 뭘 만족시킨다고 그러냐면 각 POA 요 각과 어디가 같냐면 PAB 요 각이 같대. 요 각이랑 요 각이 항상 같대.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잘 생각을 해보면 요 각을 X라고 두면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항상 몇 도야?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각이 45도지. 그러니까 동그라미랑 x랑 넣으면 45도니까 요각이 항상 몇 도라는 거야? 135도가 되겠지. 그럼 봐봐. 항상 OPA라는 각은 각 OPA는 항상 몇 도가 되는 거야? 135도가 유지가 되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원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O랑 A를 이렇게 잡으면 P라는 점은 요거에 대한 무슨 각일 수밖에 없는가? 요만큼 호에 대한 원조각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135도를 만드는 요거에 대한 원조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P는 여기 위에 어느 점이든 해당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렇다면 P는 결국 요 그림이랑 따로 봐봐. O랑 A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잖아. 좌표평면에서 요만큼이 지금 X축이 되어 있는 거고 P라는 건 결국 요만큼 위에 점인 거지. 요만큼 호 위에 점인 거지. 됐어? 그럼 그때 K 값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는 건데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얘를 이제 지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그었을 때 얘랑 원이랑 만나는 점, 요 지점이 가장 높이 위치해 있을 때잖아. 그러니까 y는 k가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 k 값이 최대가 될 거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p 값이 여기 영역 내에서 막 움직여야 되는데
K 값이 이제 최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인데 K 값이 뭐 여기 사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도 괜찮잖아. K가 여기 사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도 괜찮은데 K 값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위로 올라갈 수 있냐를 물었을 때는 결국 또 높이의 최대값을 물으니까 유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지금 OA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OA 길이가 4라고 주어졌지? 요만큼 길이는 얼마? 요만큼 길이는 요만큼 길이는 2가 될 거고 문제에서 지금 요각이 135도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요각은 270도가 될 거고 요만큼 각이 95도니까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여기가 45도가 돼서 요만큼 길이는 직각이 생겨서 생각하니까 2가 될 거고 요만큼 길이는 2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가 지금 x축인데 k의 최대값을 구할 거면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길이는 반지름에서 뭘 빼면 돼? 2를 빼면 되니까 k의 최대값은 2k 빼기